모두가 결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남자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에 대한 그의 기억과도 결혼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사랑, 상처, 인내심이 뒤섞인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화려하지만 가혹함이 가득한 서울의 아담한 셋반에 사는 평범한 집자인 지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삶을 보고 제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판이 제가 만들어낸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요. 사실 제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나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의 사랑을 받는 소녀에서 나는 갑자기 인생의 한가운데에 외톨이가 되었다. 하지만 상실의 고통만이 제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큰 빚을 남겼는데 대부분 아버지가 실패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것이다. 서류상 수치들은 매일 밤 악몽이 되어 저를 따라다녔고 채권자들의 전화벨 소리는 제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는 기계처럼 일에 뛰어들어요.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집세, 생활비, 그리고 부채의 작은 부분을 충당하기에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가기 위해 붐비는 지하철에서 빽빽하게 모입니다. 제 일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맡기는 일을 끝냅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또래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즐거운 식사 시간에 모일 때 아르바이트에 열중한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빚을 다 갚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텅 빈 방의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내 모든 노력이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는 제자리 걸음 방법뿐인가요? 제 삶은 규칙적인 루프였고 다른 점이나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모든 걸 바꾼 남자 민우를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거겠지. 어느 날 스트레스가 많은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낯익은 광화문 다리를 건넜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는 순간이 되었다. 조용히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손이 내 어깨에 있는 가방을 세게 움켜쥐었다. 나는 강도가 멀리 달아나기 전에야 비명을 질렀다. 겁에 질리고 담원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허망해 보일 때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단어처럼 나타난다.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나를 울려지게 했다. 내 앞에는 키가 크고 결단력 있는 얼굴이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 강도를 뒤쫓았다. 몇 분 후 그는 돌아와서 내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여기 있다. 내 것. 그는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때 민우를 처음 만났다. 나는 어수선한 감사의 말밖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내 재산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한 가닥 희망을 불태우는 것 같다. 그날 이후로 민우가 제 인생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쳤지만 점차 짧은 대화는 따뜻한 데이트로 변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방을 되찾도록 도와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신을 찾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부드러운 미소와 남다른 인내심을 가진 민우는 힘든 나날들 사이에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느 상냥한 저녁, 나와 민우는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다. 맑은 하늘, 물 위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산들바람이 불어 이상할 정도로 안심이 되었다. 민우는 내 곁을 걸었고 그의 손은 마치 내가 이 힘든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듯이 내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우리는 강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 들렀다.
민우는 폭포수처럼 환한 불빛이 반포대교로 통하는 전망 좋은 야외 좌석을 택했다. 탁자 위에는 가물거리는 작은 숯불이 놓여 있었고 그의 부드러운 불빛은 그의 얼굴을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보이게 했다. 저는 그날 저녁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문하고 하루의 잡담을 나누던 민우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는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약간의 걱정이 섞인 진심 어린 눈빛.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지한 듯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지은이, 그가 시작하자 목소리가 따뜻했지만 약간 떨렸다. 당신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동안 많은 압박과 피로를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이후로 당신이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요. 나는 그를 보고 말을 할 수 없었고 숨이 막히는 것만 느꼈다. 나는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모든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직면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은아, 나와 함께 가정을 꾸릴 의향이 있니? 민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천천히 꺼내 열자 소박하지만 섬세한 반지가 떠올랐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당신은 언제 이것에 대해 생각했나요? 당신이 그렇게 진지할 줄은 몰랐어요. 얼굴을 숙이자 행복감과 불안감이 밀려왔다. 민우 사랑해, 그건 확실하지만 준비돼 있을까? 내 삶은 너무 많은 책임감과 압박감을 주었고 나는 그가 기대한 대로 그에게 삶을 줄 수 없을까 두렵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나를 바라보는 민우의 눈빛은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마치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지고 다니든 상관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나만 원한다.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정합니다. 민우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밝게 웃으며 내 손에 반지를 살짝 쥐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새로운 잔에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 잠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떻든 평화와 행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민우가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 주변의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눈빛만 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다. 하지만 곧이어 그 고요함은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커플의 박수 소리에 깨졌고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축하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저와 민우만의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한마음으로 이 행복을 목격하는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온몸에 퍼졌다. 그 저녁이 지난 후 저와 민우는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항상 동화처럼 순탄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매일 직면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있고 결혼한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항상 우리가 함께 구축해 나갈 미래에 대해 나를 확신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한 번은 빚진 돈을 계산하기 위해 영수증과 장부에 머리를 파묻고 있을 때 민우는 전에 데이트할 때부터 몰래 기억했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인 밀크티 2잔을 들고 불쑥 나타났다. 그는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를 의자에서 살며시 끌어내면서 오늘은 쉬어, 지은아. 우리는 내일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제 좀 즐길 생각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여전히 조금 어색하지만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지저분한 서류 더미 속에 밀크티를 마시며 하루의 사소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민우는 오늘 아침 그가 한 노부인을 도와 길을 건너는데 그녀는 그를 현숙한 아내를 가질 자격이 있는 멋진 남자라고 칭찬했다고 말했다. 나는 민우가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할머니가 확실히 모르신다고 그를 놀렸다. 그는 크게 웃다가 갑자기 그건 고칠 수 있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절대 모를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런 순간들이 민우의 사람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인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는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지 내가 모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반자가 되고 싶었다. 또 다른 작은 이야기는 제가 옛 친구 수진이를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시절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민우 얘기를 듣고 수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너 정말 운이 좋다. 너처럼 빚지고 까다로운 여자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는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우리는 크게 웃었지만 나는 수진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민우는 나의 가장 어두운 시절의 빛이다. 그러나 항상 마음이 놓이는 것은 아니다.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손에 들고 있는 반지를 보며 민우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을 때가 있다. 나는 빚과 삶의 압력이 내가 우연히 그를 다치게 할까봐 두렵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우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는 항상 듣고 격려해 주었고 항상 나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우리는 한 팀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여기 있을 거야.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지만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의 작은 순간이라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삶의 압박에서 벗어나 민우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진정한 나 자신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죠. 민우가 나에게 그의 집으로 이사 오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망설였다.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걸음으로 인해 이미 너무 복잡한 내 삶이 뒤집힐까 봐 두려워서이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새밤은 비록 단순하고 낡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하지만 민우에게 그와 함께 이사하는 것은 단지 부탁이 아니다. 그것이 당신이 나와 삶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공간이 남는데 왜 내가 차가운 방에서 살아야 해? 우리 곧 결혼해요. 지은 씨, 우리 모두가 이런 곳이 아닌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민우는 마음속의 모든 걱정을 없애버릴 것 같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의 제안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제 방에 앉아서 천장이 온통 습기로 얼룩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메아리쳐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퇴근 후 데리러 온 민우가 직접 만든 도시락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긴 하루를 보냈을 때가 생각난다. 아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다. 결국 저는 동의합니다. 민우는 너무 기뻐서 내가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해 즉시 일정을 잡았다. 이사하는 날, 그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여 아침 식사와 커피를 한 봉지를 모두 챙겼다. 그가 내 작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마치 내가 겪은 삶을 상상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잠시 멈춰섰다. 나는 이곳이 그렇게 좁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그가 눈에 안쓰러워하며 말했다. 나는 억지로 웃기만 했다. 익숙해요 라고 나는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의 관심의 따뜻함을 느꼈다. 경복궁 근처 고급 아파트로 민우와 함께 이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 그의 아파트는 창문에 커튼만 젖히면 서울시와 현대가 어우러진 궁궐의 전통 기와를 볼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엽서나 드라마로만 꿈꿀 수 있었던 풍경이었다. 이사 온 첫날,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아파트는 중성적인 색상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현대적으로 설계되었다. 나무 바닥은 환하게 빛나고 부엌은 완전히 열려있고 거실은 민우가 농담으로 누우면 모든 피로를 잊을 수 있다 고 말하는 큰 소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발코니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미에서 민트까지 다양한 녹색 화분을 심었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이 나무들을 직접 심으셨어요? 나는 발코니에 서서 경복궁으로 통하는 나무가 우거진 길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무하러 나와. 그들이 매일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뭔가 편안하다 고 민우는 대답했고 마치 그것들이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화분을 주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넓고 고급스러운 이 공간에서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민우의 아파트는 내가 몇 년 동안 살았던 좁은 새방과는 정반대였다. 저는 사치스러움에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현대적인 인덕션이나 스마트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조차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한 번은 아침 내내 부엌을 틀고 요리를 하려고 애쓰다 결국 민우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조하러 들어가야 했다. 우리는 함께 그것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고 그것은 저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소박하지만 아늑한 음식들을 늘어놓은 뒤 와인 2잔을 따라 베란다로 나가자고 했다. 당신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광경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그는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과 궁전의 희미한 실루엣을 마주보고 나를 위해 의자를 놓아주면서 말했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미래의 계획, 하루의 사소한 일들, 그리고 제 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했죠. 민우는 내가 듣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한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점차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나는 종종 침실 창가에 서서 궁전의 푸르스름한 나무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것을 본다. 가끔 민우도 내 옆에 서서 뒤에서 안아주고 속삭이듯 좋은 아침이야 지은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나 고급 아파트의 편리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민우가 있는 데서 온 건데 항상 이 집이 자기 집만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는 걸 느끼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온 거예요. 그는 심지어 내가 화장대와 작은 책꽂이를 놓을 수 있도록 작업실 구석까지 썼다. 그는 각자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만의 코너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 번은 주말에 갑자기 민우가 경복궁 구경을 하자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는 나를 예쁜 카페와 골동품 가게가 있는 주변의 작은 거리로 데려갔다. 우리는 전통 찻집에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내가 한 번도 자세히 발견할 기회가 없었던 궁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우는 여기가 힐링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역시 그랬다.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제가 직면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민우와의 삶은 제게 미처 알지 못했던 폄하를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나는 새로운 집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꿈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민우와 나의 새로운 인생의 모든 것이 꽤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일어나서 커피 끓이기, 아침 준비하기, 그리고 하루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에는 종종 함께 요리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단순히 베란다에 앉아 밤에 묵묵히 서울의 시원한 공기를 즐깁니다.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사건들을 겪은 후 내가 겪을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한 날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우는 늘 개방적이고 배려심이 많았는데 내가 과거를 캐묻으려 하면 회피하거나 재빨리 다른 화제로 넘어가곤 했다. 한 번은 소파에 같이 앉아 있는데 궁금한 게 민우 씨, 전에 어디 사셨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알고 싶어요. 그는 잠시 멈추었고 눈빛은 얼핏 어리둥절해 보였다. 그러자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얘기할 게 없어요. 지은 씨,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하지만 강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왜 당신은 항상 가족이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피하나요? 왜 당신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친밀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날 저녁 경복궁을 둘러보던 중 옛 동네를 지나던 그의 눈빛이 문득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기 와본 적 있어요? 내가 일부러 탐색하면서 물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마치 더 오래 보기 위해 멈추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나를 다른 길로 재빨리 끌고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대한 민우의 침묵이 더 궁금해졌다. 나는 그가 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아파트에는 친척의 사진이나 전생의 징후가 하나도 없다. 내가 그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들은 오래전에 죽었다. 한 번은 청소를 하다가
나는 우연히 벽장 밑바닥에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궁금해서 열었습니다. 내부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누렇게 변한 서류 몇 장, 작은 반지가 있다. 사진 속 민우는 훨씬 젊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 옆에 서 있다. 그녀의 눈과 미소가 이상하게 그를 닮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어머니일 것이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민우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차갑고 멀어 보였죠. 그들의 눈빛은 친밀감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말없는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우가 집에 왔을 때 나는 머뭇거리면서 물었다. 사물함에서 작은 상자를 찾았어요. 이 사진들은 뭐예요? 상자를 보자마자 민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그것을 잡고 말없이 뚜껑을 닫았다. 그냥 오래된 것들이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그가 대답하고는 재빨리 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다. 비록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나에게 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요하면 당신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호기심과 불안감은 멈추지 않았다. 민우는 멋진 남자지만 그의 과거로부터의 어둠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닫힌 문과 같다. 그것은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사랑이 당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까? 그리고 만약 그 문이 열리면 저는 무엇을 직면할까요? 넓고 탁 트인 민우의 아파트에는 호기심을 멈출 수 없는 코너가 있다. 복도 끝방, 이사 온 첫날부터 나는 그 문이 항상 굳게 잠겨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초대받은 아파트의 다른 부분과는 다릅니다. 그 문은 낡아 보였고 심지어 페인트도 약간 벗겨져 있어 뭔가 잊혀진 것을 담고 있는 것 같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한 번은 아파트 청소를 하다가 말없이 복도 끝에 있는 방은 뭐해요? 민우 씨, 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가 멈춰서자 눈빛이 얼핏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단지 잡동사니 보관실일 뿐입니다. 별거 아니야. 라고 그가 침착하면서도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냥 두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물품 보관실이라면 왜 그렇게 잘 잠그고 계세요? 그리고 왜 당신은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까? 제 안에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특히 민우가 그 밤을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슬픔과 불안이 뒤섞인 모습이었죠. 한 번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그를 우연히 보았고 무언가를 망설이는 것처럼 손으로 자물쇠를 만졌다. 그러나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재빨리 자리를 떴다. 어느 날 아침 민우가 고객을 만나러 나갔을 때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아파트의 침묵이 나로 하여금 그 문에 더욱 신경을 쓰게 했다. 그냥 안에 뭐가 특별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나는 다가갔다. 문이 손잡이를 돌려보았으나 예상대로 잠겨 있었다. 민우와의 약속을 어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불길 같은 호기심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날 저녁, 우리가 저녁을 먹는 동안 나는 다시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민우 씨, 사실 그 방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꽉 잠근 거예요? 침범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같이 살면 알아야지. 그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평소의 따뜻함에서 그것은 긴장되고 엄숙해졌다. 지은이, 라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내가 말했지. 너는 그 방에 대해 알 필요가 없어.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있고 큰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금지는 나를 더욱 의심하게 할 뿐이다. 민우는 저한테 비밀로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혹시 그 방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과거가 담겨 있나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호기심을 버리고 우리의 일과 미래에 대한 계획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내 눈은 무의식적으로 그 문 앞에서 멈추었다. 가끔은 그냥 열어보면 민우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초대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 밤, 민우가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현관 앞에 서서 현관으로 살짝 걸어 나갔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문은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말을 존중하는 것과 진실을 알아내는 것 사이의 투쟁을 위해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결국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호기심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 문, 그 방, 그리고 민우의 비밀은 머지않아 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때 저와 민우가 함께 쌓아온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혼 후 경복궁 근처 아파트에서 민우와 나의 삶은 안정되어 행복한 나날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던 민우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지은아, 너랑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약간 망설이고 있는데 나는 민우처럼 자신감 있고 결단력 있는 남자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교회에 있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같이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랑 같이 살아요? 나는 반복했다.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응.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빛은 부드럽지만 약간 간절했다. 이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이 더 이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했다. 나도 우리가 가족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될 거야.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근심을 감추려고 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좀 뜬금없는 얘기죠. 어머니가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게 확실해요? 민우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는 동의했다. 사실 그녀도 더 많은 사람이 옆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지은 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널 편하게 해줄게. 나는 조용했고 마음이 착잡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제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때 말이죠. 오랜 세월 고독 속에서 살아온 후 처음으로 진정한 보금자리로 여기는 곳이죠. 게다가 결혼식 때 잠깐 인사한 것 외에는 민우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차분한 여자인 것 같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나로 하여금 동거에 대한 걱정을 하게 했다. 우리가 시어머니 집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 집은 푸르른 나무와 그녀가 자주 돌보는 작은 정원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교회에 있다. 그녀의 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매우 깔끔하게 유지되고 전통이 있다. 첫째 날, 제 시어머니인 혜숙 여사는 저를 가벼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지은아.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집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은 그것이 진실인지 단지 예의인지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되게 유쾌한 척을 많이 했어요. 그는 재빨리 내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고 심지어 여기에 사는 것에 대한 흥분을 표현했다. 이 집에는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이 있다. 고 그는 나에게 집안의 친숙한 구석들을 알려주면서 말했다.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동거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분리를 분명히 느꼈다. 그녀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녀의 눈빛은 저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엌이나 정원을 가꾸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릇을 잘못 접을 때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손질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불평보다 더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 한 번은 제가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김치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녀는 멈춰서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엌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군요. 친정엄마 집에서 엄마가 자주 가르쳐주는 음식이 뭐예요? 그 질문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고 어머니는 제게 그런 것들을 가르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자주 바빠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배우도록 노력할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기대에 못 미치는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느끼게 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민우는 항상 화해의 중심에 섰다. 매일 저녁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모든 걱정을 듣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또한 세 사람이 저녁을 함께 먹거나 정원에 가서 나무를 심을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나와 시어머니를 더 가까이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래된 아파트와 같은 이 집의 복도 끝방의 존재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제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그곳은 오래된 기념품들이 있는 곳입니다. 신경만 써도 돼. 민우와 똑같은 그녀의 말은 이 가족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조만간 나도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그 사실이 민우와 이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바꾸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에요. 시어머니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청결함과 절대적인 정돈으로 압도당했다. 거실, 식당, 부엌, 복도까지 모든 방은 세심하게 관리되고 먼지나 물건이 잘못된 위치에 있지 않다. 처음에는 그저 집을 소중히 여겼던 전통 여인 해숙 여사의 자상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더 오래 살수록 저는 이곳의 모든 물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는 고대 도자기를 전시하는 유리창이 있습니다. 나는 골동품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물건들은 매우 귀중해 보이고 새 것처럼 밝게 다긴다. 이상하게도 모든 물건들에는 1978년의 추억이나 박 씨의 선물 같은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궁금했습니다. 엄마, 이 물건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랜만에 모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것은 가족의 기념품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유리창을 살짝 스쳤다. 모든 음식마다 사연이 있어요. 일부는 민우 아버지가 샀고 일부는 옛 친구들로부터 선물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간직한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은 나에게 이 물건들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마치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의 조각 같았습니다. 식당에는 푸르른 나무숲이 둘러싸고 있는 개울가의 작은 집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다. 그림은 평온함을 풍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모습의 그림자가 있음을 알게 됐다. 민우에게 이 그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그림은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데 그 근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 그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고 한참 전에 멈춰서서 그것은 오랜 친구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이 그림이 삶이 어떻든 간에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대답은 나로 하여금 그녀의 눈빛에 뭔가 슬픈 감정을 느끼게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집의 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고 교란도 없다. 향신료병들도 일렬로 늘어서 있고 각 병에는 뚜껑 여는 날짜와 사용법이 적힌 스티커가 있다. 시어머니 침실에서 한 번 청소를 도와드렸는데 화장대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내가 그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짧게 말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개인 소지품입니다. 별일 아니야. 하지만 옷을 정리하기 위해 옷장을 열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접혀진 천으로 된 가방 안에 낡은 남자 셔츠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의는 아주 먼 시간에 속했던 것처럼 퇴색되어 보였다. 감히 묻지 않았지만 그 존재로 인해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그녀가 살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아무도 만지고 싶지 않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일 것이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나는 곧 그녀가 깔끔할 뿐만 아니라 매우 꼼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소.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가족에 더 잘 어울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통제는 내가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 되었다. 매 끼니마다 그녀는 내가 먹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한 번은 제가 김치를 하나 집었을 때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저녁 김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위장에 안 좋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다시 놓았지만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단지 김치 한 조각일 뿐이지만 나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시야에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내가 먹는 방식도 신경 쓰셨다. 젓가락을 그렇게 들지 마세요. 우아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제가 우연히 젓가락을 낮게 들고 있을 때 그녀는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화제를 돌려달래려 해도 민우 앞에서 상기된 아이처럼 느껴져 어리둥절에 바로잡았다. 통제는 식탁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 번은 민우와 나의 침실을 다시 꾸미려고 할 때 나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화분을 사서 아늑한 공간을 더했다. 그날 저녁 방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즉시 눈살을 찌푸렸다. 지은 씨, 이 화분은 침실에 두면 안 돼요. 밤에 산소를 다 빨아들여서 건강에 안 좋아요. 화분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좀 더 편안한 밤을 원합니다. 라고 설명했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더 엄숙한 목소리로 편안함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다. 라고 말했다. 꾸미고 싶으면 다른 거 골라요. 나는 화분을 치울 수밖에 없었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마치 제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할머니의 검열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제 일상조차도 시어머니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힘든 일주일을 보낸 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침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다소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지은 씨, 주말은 늦잠 잘 시간이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집 청소나 아침 준비하는 거 도와줘야지. 나는 입술을 깨물고 언짢은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네, 다음번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어요. 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침대로 돌아가 숨고 싶었지만 말했다. 민우는 내 편을 들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커튼을 제대로 빨지 않았다고 불평했을 때 그는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엄마, 지은이도 모든 것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가 깐깐하게 굴지 마. 그러나 시어머니는 내가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여성이 이 가정에 들어갈 때 품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엄청난 게 아니라 책임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젓가락을 잡는 방식, 밤을 꾸미는 방식, 생활 시간까지 시어머니의 관찰과 통제하에 있었다. 그녀가 결코 큰 소리로 말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과 말투는 항상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민우는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지만 저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는 할머니를 바꿀 수 없었고 나는 감히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제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점점 더 압박감을 느낍니다. 나는 궁금했다.
이게 제가 민우랑 결혼하면서 꿈꿔왔던 삶인가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사랑과 인내심이 깨지기 전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와의 삶은 이미 답답했지만 그녀가 제 삶의 방식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제 사생활에 더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은연중이지만 분명하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옷장 안의 서랍들은 내가 놓아둔 것처럼 밀폐되지 않았고 나의 장신구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는 움직였다. 처음에는 잘 포장하거나 지저분한 물건을 두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나는 집을 떠나기 전에 일부러 모든 것을 구체적인 순서로 정리하여 각 물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돌아왔을 때 상자 안에 작은 물건 몇 개가 뒤섞여 있었고 나는 누군가가 뒤졌다고 확신했다. 내 마음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감히 직접 대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이 피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교묘하게 탐색해 보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나는 중얼거리며 물었다. 엄마, 최근에 내 방에 있는 물건들이 좀 엉망인 것 같아. 우리 집에 지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에서 들어 올려 앉자는 눈빛을 잠깐 보였지만 재빨리 평점을 되찾았다. 쥐, 이 집은 여태껏 쥐가 난 적이 없다. 조금만 더 깔끔하게 하면 안 지저분해요. 그녀의 대답은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내 방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다. 물건을 뒤지는데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가 겉으로는 부드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날카로운 비판인 은밀한 발언을 자주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한 번은 제가 거실에서 빨래를 접고 있을 때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 말씀하시길, 지은아, 너는 간편한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 하지만 여자들도 가끔은 외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해요. 깔끔하고 우아해야 외지인들이 존경할 수 있다. 나는 그녀가 내 옷차림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입는 정장은 명품도 아니고 그저 편안함을 위해 내가 고른 서민적인 물건들이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익숙합니다.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은 원래 이야기를 끝냈어야 했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이 가족의 여성들은 지금까지 모두 매우 정중했다. 너도 그래야 될 것 같아. 민우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어.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의 바늘과 같다. 저는 그녀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내가 만든 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다 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식사가 거의 끝났을 때 한숨을 쉬며 오늘 국이 좀 싱겁다 고 말했다. 우리 집 입맛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내가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잘하는 여자는 가족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옆에 앉은 민우가 책상 밑에서 내 손을 잡고 위로해준다. 그는 엄마, 나는 국이 맛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이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엄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싱긋 웃기만 했다. 아들아, 나는 단지 너희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좋은 것을 원한다. 엄격한 사람은 없고 사소한 주의사항만. 그 말들이 차츰차츰 쌓이면서 항상 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고 항상 이 가족의 신부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거나 직접적으로 비난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투, 그리고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인해 저는 마치 유리방에서 항상 관찰되고 판단받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화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마음이 점점 답답해졌다. 그녀가 자신의 소지품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는 이것이 내가 계속 붙어 있고 싶은 삶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저는 민우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통제와 압박을 견디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제 주변의 포위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시어머니의 저녁 준비를 돕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알아, 지은, 민우는 예전에 한 곡씩 미역국을 즐겨 먹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의 전처. 내 손은 중간에 멈췄고 도마 위에 카든나무에 닿았을 때 딱딱딱딱 소리를 냈다. 나는 잘못 들은 줄 알고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가 방금 민우의 전처. 시어머니는 내 목소리에서 놀라움을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를 쳐들었다. 오, 맞아요. 나한테 얘기한 적 없어. 그녀는 침착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의미심장했다고 말했다. 민우는 결혼한 적이 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다시 말할 필요도 없어. 누군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에 나는 우뚝 섰다.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민우는 결혼한 적 있어요? 어떻게 그가 이것에 대해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내가 남편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할까? 시어머니는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전 아내는 매우 훌륭한 여자이다 라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항상 가정을 꾸리고 민우와 이 늙은 어머니를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녀는 멈추고 어깨를 으쓱했다. 온념은 안 된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의 혼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저는 이것을 모릅니다. 민우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엄마가 더 알려주면 안 돼. 할머니는 나를 힐끗 쳐다보셨고 미소는 가늘었지만 날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신경 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지은 씨 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 오래된 이야기는 너와 관련이 없다. 그날 저녁 민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질문이 쏟아졌다.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고 그가 외투를 벗자마자 시작했다. 민우 씨,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예전에 결혼한 적 있어요? 그는 놀라서 내가 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려는 듯이 빠르게 깜박거렸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나를 소파에 앉혔다. 맞아요.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는 결혼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수년 전 일이다.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과거에 방해받지 않고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마음이 착잡하고 감춰진 느낌이어서 실망을 금치 못했다. 민우 씨, 왜 처음부터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나에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눈빛은 후회로 가득 찼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알면 날 다르게 볼까봐 걱정돼. 하지만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내가 잊으려고 했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싶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침묵에 마음이 아팠다. 엄마는요? 왜 저를 할머니와 비교했을까? 전처와? 민우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는 듯 잠시 몸서리를 쳤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녀를 매우 좋아한다. 우리가 이혼한 후 엄마가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할머니가 아직도 옛 감정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나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더 긴장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통제만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민우의 전처와 나를 비교하려는 것 같다. 그녀는 요리를 정말 잘했다. 혹은 그녀는 항상 민우를 기쁘게 해줄 줄 알았다. 는 사소한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칼이 베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저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비교와 압박감이 점점 더 커져서 나는 궁금해졌다. 내가 만난 적이 없는 여자의 그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민우와 나의 사랑이 이 모든 장벽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사 온 날부터 민우도 시어머니도 제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 복도 끝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나는 문 앞으로 걸어가서 몇 초 동안 멈춰서서 손으로 자물쇠를 움켜쥐었다. 문이 더 이상 잠기지 않는다. 아마 가장 최근에 들어온 후에 누군가가 닫는 것을 잊은 것 같다. 민우와 시어머니의 금지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궁금증 해소 사이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을 살짝 밀었다. 방 안은 집의 나머지 부분과 공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작은 방이었다. 책상 위, 벽 위, 심지어 오래된 나무 선반들까지도 수많은 젊은 여성의 사진들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찼고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다름 아닌 민우의 전처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다. 주위에는 민우와 그녀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들은 소품에 나란히 서서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그녀가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고 찍은 웨딩 사진들도 있습니다. 탁자 한가운데에 유난히 큰 액자가 놓여 있고 그녀가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있는 것을 찍으며 눈빛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책상 위에 작은 노트가 하나 더 있다. 나는 망설였지만 내가 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안에 적힌 글권은 민우의 기록으로 감성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시 할 수 있다면 당신이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교환하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어. 눈물이 핑 돌아요. 민우가 이렇게 큰 고통을 가지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는 항상 간인하고 어려울 때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그는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감추었다.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거실에서 그와 마주 앉아 나는 그의 손에 손을 가볍게 얹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우야, 복도 끝에 있는 방에 들어왔어. 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침범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다 봤어요. 그녀의 사진을 봤어요. 그녀가 죽은 것도 알고. 그는 몸이 뻣뻣했고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고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고통스러운 얼굴과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숨겨서 미안해 라고 그가 목맨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당신의 전 부인 수진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차 사고로 죽었다. 그는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방은 그녀가 아직도 곁에 있다고 느끼는 그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내 마음이 반으로 찢어지는 것 같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과거에 대한 그의 침묵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민우야, 왜 처음부터 말 안 했어?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너의 인생의 대체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는 후회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는 대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은 씨,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누구와 닮았거나 과거를 잊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 내가 알면 날 떠날까 봐 두려워. 그리고 또 이런 아픔을 마주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날 밤 이후 나는 다른 방법으로 민우를 보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부드러운 남자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저는 그에게 화가 나지 않지만 이 관계가 지속되려면 아직 말하지 않은 것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도 끝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민우가 꼭 간직해야 할 기억의 일부분으로 그대로 두고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과거가 당신의 일부일 수 있지만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호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와 동행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완벽한 기억과 경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죽은 여자의 모습에 사로잡힐까요? 어느 날 오후 민우가 집을 비웠을 때 시어머니는 나를 거실로 불렀다. 그녀는 익숙한 안락의자에 앉아 엄숙한 모습으로 찻잔을 든 손에 여전히 연기가 난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며 이번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다. 지은아 앉아 라고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며 말했다. 나는 걱정으로 가득 찬 채 얌전히 앉아 있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민우 씨 아내가 있었던 거 알죠?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우가 말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도 해주시고.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멈춰서 할머니 앞에서 그의 고통을 단복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먼 눈빛이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 했다. 수지는 특별한 여자입니다. 어머니는 그를 친달처럼 사랑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엄마는 민우가 그 고통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시작하는데 오래 걸렸어. 그녀는 멈춰섰고 눈빛은 갑자기 나에게로 돌아왔고 온통 살폈다. 얘가 널 만났어.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목소리는 나로 하여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했다. 있잖아 지은아. 민우가 너를 선택한 건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수진이처럼 그냥 외모만이 아니라 너의 행동, 목소리, 심지어 미소까지. 나는 놀라서 손을 꼭 쥐었다.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널 사랑해. 나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랑은 수진이를 떠올리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엄마가 지켜봤는데 잘 보였어. 너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나를 마치 전 부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러 번 본다. 등줄기를 따라 한파가 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칼과 같은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찔러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엄마는 너를 슬프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야. 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고 목소리는 더 가벼웠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엄마는 단지 내가 내 상황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민우와 함께 살면서 항상 수진에 대한 기억과 경쟁해야 할 것이다. 말은 안 하지만 수진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유쾌하지 않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음이 무겁고 반에 앉아 있었다. 민우와 나의 관계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민우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제가 놓지 못하는 누군가를 닮아서 그런가요? 민우가 반에 들어왔을 때 그는 바로 이상함을 알아차렸다. 지은아, 왜 그래? 안 괜찮아 보여? 그가 걱정하며 물었다. 나는 그를 보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민우야,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나 자신 때문에 날 사랑하나? 수진이 닮아서 그런가? 그 질문은 그를 놀라게 했고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고통의 기색이 역력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시어머니를 탓하고 싶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누가 말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진실을 아는 거야. 내가 그녀를 생각나게 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싶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사랑해. 하지만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이를 생각나게 하는 너의 그런 것에 끌렸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넌 나고 넌 내가 하고 싶게 만든 존재야.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인정은 내 마음의 상처와 같아서 나를 완전히 안심시킬 수 없었다.
그때부터 민우를 볼 때마다 나를 보는 눈빛이 나를 보는 걸까? 아니면 수진이 그림자를 보는 걸까?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모두 잊을 수 없는 죽은 여자의 그늘에서 살기에 내가 충분한 힘이 있을까? 그날 저녁, 긴 침묵의 날과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 끝에 나는 민우를 상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바깥의 모든 소리가 지워질 것 같은 무거운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민우, 하고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단지 때문에 저와 결혼했나요? 수진이한테 죄책감 느껴요. 그는 마치 내 질문이 뜻밖의 일격인 것처럼 멈칫했다. 그의 두 눈에 슬픔이 잠깐 떠올랐지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모아 대답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 그가 목쉰다고 말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아요. 네, 처음 해봤을 때 수진 씨랑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돌봄으로써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충격과 같았다. 나는 가슴이 뜨끔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실수요? 나는 작지만 감정적으로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진을 보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운전사야. 당신 잘못이에요. 그는 수년간 고통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널 만났을 때 나는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 눈물이 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가 방금 한 말이 그가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이자 도구라고 느끼게 했기 때문에 동정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은이 라고 그가 떨며 말했다. 모든 게 바뀌었어. 처음엔 수진이랑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 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나를 웃게 하고 계속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은 너야. 지은아 사랑해. 수진이를 닮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들어와서 모든 걸 바꿨기 때문에 널 사랑해.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말은 진실했지만 그의 죄책감과 초기 동기에 대한 인정은 나를 완전히 안심시킬 수 없게 했다. 민우, 내가 목맨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과거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일 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이라는 걸 알아야 해. 그는 후회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지은 씨,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지만 내가 계속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너를 여기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민우에 대한 사랑과 그의 인정으로 인한 고통 사이에서 갈등의 상태로 살았다. 그를 볼 때마다 처음부터 나를 선택한 이유까지 수진과의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또한 그가 항상 자신의 방식으로 나를 보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방식, 그의 모든 행동에서 진심을 느낀다. 저는 사랑이 항상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과거의 파편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의 사랑이 과거의 유령을 극복할 만큼 강할까? 아니면 나는 영원히 민우가 잊지 못할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 살까?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민우 사이의 모든 일이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을 것 같다. 오랫동안의 우울한 긴장감이 마침내 무거운 저녁 속에서 폭발했다. 그날 회사에서 막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이미 앉아 계셨고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정색을 하셨다. 민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있고 얼굴도 잔뜩 긴장되어 있어요. 지은아, 앉아. 시어머니는 평소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차가움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걱정으로 가득 차서 천천히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야. 너는 민우의 삶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도 평화롭지 않게 만든다. 엄마는 참았는데 지금은 충분해. 나는 깜짝 놀라서 내 귀를 믿지 않았다.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오는 외부인이지만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수중미달이고 무엇보다 엄마와 민우의 마음속에 있는 수진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단칼에 찔리는 것과 같았다. 저는 할머니를 기쁘게 하고 이 가족을 화목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노력이 거부됩니다. 엄마. 라고 민우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은이는 수진이 아니며 누구와도 교체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내 아내이고 내 사랑이고 나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의 반대에도 움츠리지 않았다. 민우 씨, 당신은 아직 어리고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여성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모든 것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지은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주먹과 같아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꽉 막혔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엄마, 제가 완벽하지 않고 수진이나 민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좋은 아내, 올바른 며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엄마 마음에 들기 위해 나 자신을 바꿀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녀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민우에게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우야, 내가 정말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선택을 해야 해. 그녀가 떠나거나 엄마가 떠나거나. 방은 침묵에 빠졌다. 나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가 나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책임 사이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안다. 결국 그는 일어서서 엄마, 지은아 사랑해. 그리고 그녀를 떠나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가 못 받아주면 내가 나가는 거야. 시어머니는 놀라서 그가 방금 한 말을 믿지 않았다. 민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대신 언니를 뽑을 거예요? 난 아무도 안 뽑았어. 민우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과거나 비교의 압박을 받지 않고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엄마 사랑하지만 지은이도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어. 그날 저녁, 민우와 저는 짐을 싸고 스트레스와 고통의 장소가 된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문을 나서면서 곡도의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감돌았지만 뭔가 아쉬움 같은 게 있었다. 떠나기가 힘든 결정이지만 과거의 그늘과 억지스러운 기대에서 벗어나 저와 민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여전히 자문한다. 나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아직도 치유할 기회가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균열이 될까? 집문이 등 뒤로 닫히자 시끄럽고 긴장된 소음도 사라지고 마음속에 차가운 여백이 남았다. 저는 아주 작은 짐가방 몇 개를 들고 그곳을 나섰습니다. 그 짐은 제가 살려고 했던 집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믿었던 꿈과의 이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회사 근처의 작은 방으로 이사했다. 민우와 함께 살던 곳만큼 방이 넓지도 편하지도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지붕 밑에서 사는 동안 느끼지 못했던 적막함을 선사했다. 새 방에서의 첫 번째 아침, 나는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잠에서 깼다. 저는 노트북용 작은 탑자, 장식용으로 산 화분,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을 적어 놓은 수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간단하지만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쉽게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계속 민우 생각만 하다가 나는 고통과 무력함으로 가득 찬 작별 인사를 할 때 그의 눈빛을 기억한다. 그는 나를 막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침묵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현재와 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림자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한 번은 카페에 혼자 앉아 창밖을 오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보며 마음이 갈등으로 가득 찬 적이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망가고 있을까?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쟁할 수 없는 기억의 대용물일 뿐이라는 느낌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책을 가져오거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봅니다. 나는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요리 강좌를 신청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취미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그리고 심지어 도시의 작은 구석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던 중 우연히 민우가 수진과 붙어 있어 좋아했던 꽂힌 해바라기 화분으로 장식된 작은 찻집을 보게 된다. 처음에는 돌아서려고 하다가 들어왔어. 나는 차 한 잔을 시켜서 가게 구석에 앉아 아늑한 공간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예전처럼 더 이상 슬픔이나 자기연민의 감정이 없고 대신 평온함이 있다. 기억은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강요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수진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민우와 나는 연락을 유지했지만 모든 것이 더 신중해졌다. 그는 나의 결정을 존중했고 나는 또한 그가 그의 과거를 직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한 번은 그가 문자를 보내 물었다. 지은아, 괜찮아? 어디서든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보고 대답했다. 괜찮아요, 민우. 그걸 찾아주길 바라요. 어느 늦은 오후 작은 방 창문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도시를 뒤덮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제 새로운 삶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만의 것이에요. 강요받지 않고 비교받지 않고 어떤 기억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미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강한 마음과 더 강한 의지로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저는 지은이고 이건 제 여정입니다. 민우의 집을 떠난 지 몇 주 후 저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새로운 삶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 일부분은 여전히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민우는 사라지지 않았어. 그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고 심지어 퇴근하는 오후에 사무실 앞에서 나를 기다리기까지 했다. 그는 강요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인내심과 온화함만 가지고 있지만 그의 존재는 내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막내 작은 담으로 돌아왔을 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민우입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신 버튼을 눌렀다. 지은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말하기 전에 연습을 오래 한 것처럼 쉰다.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소중하지 않다고 느끼게 했다.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다. 당신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은아, 널 잃고 싶지 않아?
너는 수진이 아니고 나는 내가 그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너에게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치솟는 감정을 억눌렀다. 민우 씨, 제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나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그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과거에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에게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내가 떠난 이후로 나는 내가 내 인생에 온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내 실수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아. 전화 통화 후 나는 혼자 조용한 방에 앉아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가 진짜 진심인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약속이 제가 겪은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한가요? 아직도 다른 기억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 없이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민우와 함께한 날들, 그가 행복과 위안을 준 순간들이 생각났다. 하지만 저는 또한 시어머니와의 관계, 비교당하는 느낌, 우리의 사랑이 과거로 왜곡되는 방식에서 오는 상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 민우가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내가 수진에 대한 기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해바라기 꽃다발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감이나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진심만 가득할 뿐이다. 지은,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강제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내가 변하려고 하고 너와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 내가 숙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혼자 계속 가고 싶다면 나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결코 내가 단지 대안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걸 알아요. 용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겠다. 민우가 정말 변하길 바라고 우리의 사랑이 모든 장벽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되돌아간다는 것은 오래된 상처에 직면해야 하고 제 이야기의 두 번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자 앞으로 나아가면 과거의 유령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민우 씨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한 번 더 해보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택의 문턱에 서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려움과 상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내가 가질 자격이 있는 행복을 위해 선택할 것이다. 답은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이든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날 오후 나는 민우를 처음 만난 다리 위에 섰다. 사람들의 왕래가 분주한 광화문 대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내 마음은 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아래 간에서 증기를 실어 나른다. 나는 난단의 손을 잡고 석연이 지는 지평선을 멀리 바라보았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가 제 인생에 나타나서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삼년함과 희망을 가졌던 곳이죠. 그가 내 호주머니 감도를 쫓던 그 순간부터 아파트 발코니에서 경복궁을 바라보는 저녁, 그리고 풍람을 이겨내려고 애쓰던 날까지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민우는 완벽하지 않고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이다. 저는 그가 제게 오던 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별표, 만약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결코 당신이 단지 대안이라고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별표 그 말이 약속이나 도전처럼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둘 다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감각적인 기억을 사랑이 극복할 수 있을까? 민우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과거도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차들이 여전히 뒤를 지나가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도시의 소리와 조화를 이룬다. 나는 아래에 반짝이는 물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별표 사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강한가? 별표 확실하진 않지만 그 답은 민우 씨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믿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될까요? 해가 점차지면서 하늘에 노란색 오렌지 빛의 띠를 남겼다. 나는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미래를 모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나는 다리를 떠나 나만의 길을 걸었다. 민우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혼자 다음 걸음을 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사랑과 상처 그리고 제 미완성된 꿈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떻든 간에 저는 그 여정의 끝에 항상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